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옆집 할머니와의 정겨운 이야기부터 시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상인들과의 대화까지. 하지만 그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사람도 있고 왠지 모르게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이웃집 김순자 씨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딴 신선한 상추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더욱 밝아지는 듯했죠. 반면 아파트 관리실의 박 씨는 늘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눈 날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하루를 환하게 비춰주는 햇살 같은 존재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휘게 만드는 먹구름 같은 존재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현명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 애쓰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지요. 모든 인연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세월이 가르쳐준 소중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과 같습니다.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은 정원의 꽃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잡초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흐트러뜨리곤 하지요. 현명한 정원사가 잡초를 조심스럽게 제거하듯 우리도 삶에서 만나는 인연들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삶의 방향마저 바꾸어 놓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감을 더해주며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마치 따스한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의 내면을 밝게 비추어 주지요.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진심 어린 응원과 지지로 우리의 성장을 돕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주며 넘어질 때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지요. 그들과 함께할 때면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반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관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밀함을 가장하지만 은근히 비난하고 깎아내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때로는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하려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지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계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하죠.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며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모든 관계에 동일한 정성을 쏟을 수는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성장시키고 지지하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피해야 할 관계의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요즘 너무 지쳤어요. 현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예요. 처음엔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냈는데 언제부턴가 제 삶이 친구 때문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현진 씨의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나중에는 100만 원까지. 갚는다는 약속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지만 현진 씨는 오랜 우정을 생각해 참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또 돈을 빌려줬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명품백을 샀더라고요. 현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 하면서 계속 참았어요. 매일 밤 전화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때로는 새벽에도 연락이 왔죠. 제가 피곤하다고 해도 친구 이야기도 들어주기 싫으냐며 서운해했어요. 어느 날 현진 씨는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승진 시험에서 떨어져 마음이 무거웠던 날이었죠. 그때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이, 내가 그걸로 힘들어하는 거면 난 진짜 더 힘들겠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 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현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불균형한지, 자신의 마음은 얼마나 방치되어 있었는지를요. 마치 끝없는 우물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채워지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친구에게 정중하게 말했죠.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무척 두려웠어요.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게 되었죠.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라는 거려.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만들 뿐이에요. 삶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런 힘든 순간에 빛이 되어준 한 여성의 소중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예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준비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그날,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수민이가 찾아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연락도 없었는데 수민은 따뜻한 된장찌개를 들고 예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밥부터 먹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왔어. 난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알아. 하지만 이렇게 누워있는 건 너답지 않잖아. 수미는 예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예진아, 이 실패는 너의 끝이 아니야. 오히려 지금의 경험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나는 내가 다시 일어설 거라는 걸 믿어. 그때 수민이의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게 좀 더 신중했어야지 라거나 다들 그렇게 산다며 쉽게 말했죠. 하지만 수민이는 달랐어요. 수민은 매일 아침 예진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아침을 먹자고 했습니다. 주말이면 예진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주었죠. 너는 늘 꿈이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 꿈을 잃지만 않으면 돼. 하지만 난 너무 두려워. 다시 실패하면 어쩌지? 그래, 두렵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내 곁에서 더 단단히 지켜줄게. 수민의 진심 어린 응원은 예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수민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민이는 제가 다시 날개를 펼 수 있게 해주었죠. 예진은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했고 마침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냈죠. 이제는 제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수민이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진정한 친구란 이런 게 아닐까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때로는 감사를 표현하며 성장하는 관계 말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3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가까운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지만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짧은 메시지 한 통,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표현들이 모여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항상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작은 쪽지에 감사의 마음을 적어 전하는 것, 퇴근길에 오늘도 힘써줘서 감사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소소한 표현들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는 단호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의 가치를 낮추려 한다면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선택입니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제 시간이 필요해서 어렵습니다. 또는 지금은 그런 부탁을 들어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에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셋째, 매일 저녁 우리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만난 사람들 중에 누가 나에게 힘이 되었는지, 또 누가 나를 지치게 했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와의 만남이 나를 기쁘게 했는지, 어떤 대화가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내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은 정성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속 작은 감사의 표현과 건강한 경계 설정, 그리고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만나는 이웃의 따뜻한 미소, 퇴근길에 마주치는 동료의 다정한 배려, 주말 아침 시장에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상인들의 정다운 목소리까지, 이런 소소한 만남들이 우리의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나요?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우리는 모든 인연에 같은 마음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들을 맺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관계를 돌아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떤 관계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지를,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날들이 소중한 인연들로 가득하시길, 그리고 그 인연들과 함께 더욱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